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보세 화물 관리 제3 과목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보세 화물 관리 제도 보시면요. 우선 1번 보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보세 제도는 크게 그 보세 구역 제도와 보세 운송 제도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란 뜻이 관세법상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세라는 개념은 수입 신고 미필 상태 이런 개념으로 잡으시라 그랬죠. 그럼 보시면은 보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보세 제도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 제도, 맞죠? 그래서 보세 제도는 관세법상 제도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보세제를 통해서 중개무역, 그리고 수출 진흥,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보세 제도 중에서 중개무역적인 개념은 이제 보세 창고적인 개념이고요. 수출 진흥, 이렇게 제조, 이런 식의 개념은 보세 공장의 개념이겠죠. 다음 세 번째, 보세제는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보세구역이 크게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나눠지는데 자가용의 개념이 바로 3번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보세장치장 등 보세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면 보세청 인도 조건 수입 등이 가능하여 국제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보세창고 인도 조건 수입 이런 거를 BWT 거래라고 그러죠. BWT 거래. 그래서 바운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의 약자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창고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이런 관리,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관세청장이 지정하거나 특화한 제도이다. 관세청장이 아니죠. 관세청장이 아니고 세관장이 지정하고 특화한 지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고 또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이 특허를 내리고요.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는 특허라는 표현까지 있으니까 세관장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5번이 틀렸고요. 다음 2번 보시면은 보세화물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우선 보세구역 장치, 보세구역의 물품 장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보세구역에는 이런 물건이 장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조항이 관세법에 있는데 바로 1번이 그거죠.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의 안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보세구역 1번 규정이고요. 다음 두 번째,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단속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초기에 보세구역은 다 세관 근처에 있었죠. 다음에 세 번째, 보세화물은 예외 없이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된다. 그래서 예외 없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런 규정이 보세구역 외 장치 규정, 실무적으로는 타소 장치 규정이라고 불리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외국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예외적으로 장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보세구역은 통관에 적절한 신속을 기할 수 있다. 이거는 위의 개념에도 있었고요. 다음 5번 보세구역은 1번 무역 진흥 그리고 국내 산업시설 건설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국내 산업시설 건설을 신속히 한다라는 개념은 보세 건설장적 개념이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용어의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선 1번 보시면은 지정장치장에 대한 정의죠. 지정장치장은 뭐예요? 지정보세구역과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나눠지는 그런 개념으로 그중에서 지정장치장,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장치장은 세관에 관련된 시설 또는 시설 관리인이 무상으로 승인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말 맞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화물관리 세관 공무원이란 요런 거에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검역물품 관리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물 통관 지원과 화물 부서의 세관 공무원을 말하는 거지 허가를 받은 자 검역 물품 관리인 이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위험물이란 이런 물질을 넣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어 별도로 정해진 물품. 그래서 창고를 크게 드라이 창고, 위험물 창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 4번 세관 화물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적합 목록부터 시작해서 보상성 신고, 물품 반출입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세관 운영 시스템. 맞습니다.
다음 식품유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뭐 식품, 첨가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이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예, 맞죠? 식품유란 먹는 거.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엔 2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보시면은 입항전 또는 하선전에 예, 수입신고 또는 보세 운송신고를 하지 않는 보세 화물 장치 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 분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어디에 장치한다라는 개념을 이 문제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우선 선산후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해 정하는 장소에 보세 화물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예, 화주와 이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들이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장치하는 원칙으로 한다. 예,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2번 보시면은 화주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 장소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스터 화물은 선사와 세관장이 협의해서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세관장이 협의한다라는 세관장과 협의하는 개념은 아니죠. 예, 그래서 선사가 그 장치 장소를 그냥 결정하는 거죠. 이미 어떤 운영인하고 예, 말 그대로 계약을 해서 예,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보시면은 화주 또는 위임 받은 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하우스 화물은 설리장 관리자로서 선사및 보세구 운영인과 협의하여 장치 장소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선사와 일반적으로 하우스비엘적인 개념은 뭐예요? 바로 포더가 발행하는 비엘을 말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게 선사와 운영인이 예, 결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결정을 하죠.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이런 걸 정할 때 화물운송 주선업자, 바로 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여러분 뭐예요? 바로 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업자가 선량 관리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 지정 장치장에 장치 장소로 한다. 그래서 예, 당연히 화물운송 관리업자가 만약에 특별한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 세관에서 예, 이런 걸 지정하죠. 예,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또 화물업자가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네, 세관 지정 창고에 장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관 지정 장치장에 뭐 스페이스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도 됩니다만 거기에 스페이스가 없다면 세관이 지정하는 보스 창고로 넣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예, 다음 5번 보시면은 보호세구역 내 장치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보호세구역 외 장치, 뭐 실무적으로는 타소장치라고 불리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외국 물품이 일제를 할지라도 어떤 특이한 이유가, 뭐 개별적인 이유가 있어서 보호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이었죠. 이거는 앞에서도 이 두 번째 과목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말 그대로 앞에 과목이 뭐예요? 보호세 구역에 대한 관리, 이거는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그러다 보니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개념을 잡으시면 될 거고, 요거 제가 뭐 쉽게 암기한 암기식 같은 거 알려드렸는데 기억 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수거된 재검사 물품은 우편 물품과 압수 물품이다.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는 뭐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라는 외국 물품. 거는 크기나 중량의 과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거대 이렇게 개념을 잡아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자, 거대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재는 재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걸 말하는 거고, 검은 검역 물품, 그 다음에 우편 물품, 압수 물품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예, 이거 정확히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예, 수입 신고 수리를 받아야 되는 물품 1번. 예, 이건 아니죠. 수입 신고 수리를 받아야 되는 물품이 아니고 받은 물품이 아니고 수출 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이 외국 물품이죠. 예, 그래서 5번에는 1번이 틀렸고요. 다음 6번 보시면은 반출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예, 그래서 보세구역에 발행된 물품이 어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어떤 특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 세관은 그 화물을 그 보세구역에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세관장은 이런 반입된 물품이 수용 유가를 초과하여 추가로 반입이 곤란하거나 또는 재해 같은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고 우려가 일정할 때, 이렇게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렇게 반출해라 이렇게 명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일반적인 세관장의 반출 명령, 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출 명령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위험물을 장치하는 장소로 즉시 반출 명령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맞겠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반출 명령을 받은 운송인 그리고 운영인 또는 환멸관리인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보석을 반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 네 번째, 화물 반입량의 감소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능력이 충분하여 반출이 불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반출 또는 유예 조치를, 반출 유예를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용 능력이 있다면, 예, 당연히 이런 거를 보고해서 유예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